한동훈 대표가 SNS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공수처를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건강 잘 챙기시고 방어권을 잘 행사하시라라고 덕담을 했어요. 그동안 그립각을 잘 세우시다가 좀 저자세로 바뀐 거 아니냐? 좀 대드는 척 하다가 어느 현장에서 만나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잖아요. 뭔가 세게 나갈 듯 하다가 90도로 인사를 하듯이 이렇게 뭔가 빠져요. 참 아직은 대통령감은 아니다. 한동훈 대표 누구 만나든지 90도 보내 인사합니다. 앞으로 인사 진짜 90도로 하시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토론이 좀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좀 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네네.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은 헌재 변론 재판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는데 그 전에 토크할 때도 그렇고 우리 유재화 위원장님께서는 나름 이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의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소신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래도 당에서 괜찮은지 일단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직접 이게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헌재 판정은 심판은 여론재판이라고도 하니까 우리 헌법재판관들한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여기까지 좀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발언이 우리 당의 지도부 뭐 당론 또는 지도부 의사 다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 테두리 내에서 저는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한 개인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만약에 벗어나는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몇 번 그렇게 말씀드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심판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도부는 심판 변론 다시 하자. 그 얘기는 무슨 취지가 이제 국회돼서 그런 건데요. 지금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그러니까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영장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그 체포 적부심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문제 없는 것으로 넘어져 왔다가 이번에 서울중앙지법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최초로 브레이크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적법 절차 원칙이 우리가 중요하니까 헌법재판 절차도 이제까지 해온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혹시 헌법재판소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절차를 진행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네. 스스로 검토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풀어서 해소를 해라. 그런 이런 취지로, 왜냐하면 또 헌법재판소 재판은 단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항소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좀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다시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돌아봤는데 이건 뭐 우리는 완벽한 절차 진행을 했다 하면은 그냥 가야겠죠. 그거 존중해야겠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게 그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헌법재판관 아무나 합니까? 뒤에 이게 물론 헌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해서 정치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쌓은 무수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 판례들의 토대 위에서 하나 돌을 더 얻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론이 어떻다고 해서 그 돌을 하나 얻는데 막 갑자기 곧 이렇게 옆으로 굴러 떨어질 것처럼 위험스럽게 돌을 얻는다면 그거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지금 8명 계시죠?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변론 잠깐 해도 네, 되나요? 그럼요. 세게는 아니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헌재 심판 변론은 뭐 다시 하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되게 참 지혜롭게 말씀을 잘 빠져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별개고 헌재도 별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약간의 뭐 공수처 포함해서 문제가 있으니 헌재 그 심판 과정도 혹시 문제가 있는데 다시 돌이켜보자 이런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헌재 모든 과정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공개했습니다. 음. 전 국민이 다 지켜봤어요. 그 절차 하나하나를 그 수많은 시간을 다 지켜봤는데 이제 와서 절차가 뭐가 이상한가? 지금까지 절차 이상하다는 거 국민의힘에서부터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만약에 진짜 절차가 이상했으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 건건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다가 구속이 취소가 되고 나니까 이제 헌재를 제가 말씀드렸죠. 압력을 누가 넣는지 이제 헌재를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의 입장은 좀 이해는 하나 좀 그 발언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제가 정말 간단하게 할게요. 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왕이 이루어진 절차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조서를 이렇게 그 헌재에서 불러서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탄핵 심판들이 있잖아요. 뭐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나 마흔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이나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의결 종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풀어가는 순서가 맞느냐 이런 거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가 다시 채택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헌법 심판 절차를 이끌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 문제 제기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리뷰를 그 쟁점별로만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제가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흔영 말씀해 주셨고 한덕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별개입니다. 이거 별개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윤석열이 헌법을 어겼는가 이건 별개예요. 별개 예산 하나하나를 마흔혁, 한덕수, 윤석열 다 섞어가지고 이걸 보자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헌재를 보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그냥 위헌을 했느냐 이 과정을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말씀 중에 헌법재판소의 적법 절차가 맞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봐라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이었다면 헌재의 탄핵 선고가 이번 주쯤 나올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보통 3주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취지라면 이게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절차를 리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절차 길었지만 그 사실관계를 다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라 절차법적으로만 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쟁점들은 이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쟁점들은 이미 추려져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이고요.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언제 선고를 예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그 선고기를 많이 뒤로 미루어질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헌법재판소 절차 결과를 뭐 리뷰한다는 것은 이제 위원장님의 생각이고 헌재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의 최종 변론이 2월 25일이었었죠. 그러니까 보통은 2주 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예상하는 것이 최종 변론이 2주 뒤니까 이제 다음 주 중에는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 헌법을 어겼는가, 위배했는 것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 뭐 수사 경쟁을 벌였었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공수처로 입첩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을 나름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건 공수처의 책임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능력이 없었고 검찰은 무능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까지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검찰이 무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검찰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무능하고 욕심이 많은 건 알겠는데 검찰이 무능했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산법에 관해서는 시간 계산을 잘못했죠. 본인 관행대로 산수를 잘못한 산수를 거 아닌가? 관행대로 잘못하면 무능 아니에요? 법원의 그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거죠. 달라진 게 아니라 최초로 있었던 거죠. 네. 검찰은 해왔던 대로 한 거예요. 공수처법 자체가 흑결이 많은 법이에요. 그 민주당이 날치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밀어붙이기식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수처가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는 교란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수처의 무능 그리고
과욕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오지도 않았는데 교란종이 이번에 없앴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 온 물고기가 교란종인데 민주당에서 온 물고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공수처 답답한 적 있죠. 민주당 내에 있어도 왜 저렇게 하나라는 그래요. 답답한 건 있어요. 없앱시다.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보완할 점은 있지만 공수처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전 거기에 개인적으로 반대. 이따 공수처 얘기 나오면 왜 반대하는지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수처가 체포하는 그런 과정 있잖아요. 거기서 아까 공수처가 문호처럼 말씀 주셨는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윤석열처럼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 체포하죠. 당하죠. 근데 되게 이상했어. 이례적이었어. 그때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거 뭐 같이 갈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막았었죠. 대치하는 게 있었어요. 이것이 공수처의 문제입니까? 윤석열의 문제입니까? 전 윤석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제 검찰 쪽을 한번 볼게요. 검찰은 구속, 기소, 날짜냐, 시간이냐, 이거 오류 있었던 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근데 관행이라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정말 무능을 따진다면은 검찰이 얼마나 공수처보다 비교가 되지도 않게 검찰의 역사적인 부분, 검찰의 수사 역사적인 시간 이런 걸 다 봤을 때 이거를 몰랐을까? 진짜 몰랐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무능이다. 근데 알면서 이랬으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다. 그래요. 어제죠. 휴일에 우리 서울의 도심 찬반 집회도 그렇고 우리 토론하시는 우리 패널들도 그렇고 이러다가 진짜 나라가 반쪽이 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데 또 다른 탄핵 심판의 변수가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빨리 날 것 같은지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래 헌법재판소가 운영되어 온 그런 역사를 보면 네. 몇몇 사람의 일탈로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헌재에서는 만장일치로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질문에 공수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공수처가 왜 유지가 돼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1급 이상, 대한민국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 공수처가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럼 보완을 해야 되죠. 보완을 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이재화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 이런 거 들고 갑자기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떠올리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끝까지 올라오셨군요. 아니 왜냐면 사실 한동훈 대표 급이 더 높은 거예요. 각을 엄청 세우시니까 또 최근에는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AI 시대의 가장 적임자는 나다. 내가 찐 중도 보수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짧게라도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제 복귀하시고 북 콘서트 이제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과잠 입은 우리 학생들하고 토크도 하시고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또 그 어떤 민심을 수렴하고 하는 일들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특히 2개월 동안 잠시 이제 활동을 멈춘 기간 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핵 심판이라든가 형사재판 절차 때문에 자꾸 그런 데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어떤 그 성장이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 그런 메시지, 행보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민생 발언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우선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윤석열과 각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대선 후보까지 올라갔다고도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민생 발언도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이 도전하고자 한다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지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랐고 윤석열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또 그 자리까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거를 다 배제하고 민생만 얘기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럼 한동훈 당대표의 이제 파워가 더 이상 확장되지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제 질문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아니 한동훈 대표 전체가 하세요.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SNS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워딩이 딱 크게 세 개입니다. 첫째는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두 번째는 공수처를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세 번째는 건강 잘 챙기시고 방어권을 잘 행사하시라라고 덕담을 했어요. 이게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 대립각을 잘 세우시다가 이게 좀 한 번에 대선이 가까워오니 좀 저자세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물씬 드는데요. 물어보셨어요. 예. 그 우리 법치국가에서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의 절차를 꿰어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을 정하지 말고 절차대로 밟았는데 어떤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럼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자는 게 법치국가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론이 뭐 좋다 싫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취소돼야 되는 거예요. 위법하니까요. 네. 예,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가 오류가 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이 구속 날짜에 대한 오류인 거잖아요. 내란 그 재수사건 무능은 문제에도 의문이 있다고 그랬죠. 법원은. 그거는 법원에서는 판례가 없다. 그렇죠. 공수처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그 공수처법 만들 때 문제가 뭐였냐면 대통령이 많죠.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딱 하나만 짚자면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은 되지만 내란이라는 것을 거기에 기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것 좀 문제다. 그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검찰이 구속 날짜를 오류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속 취소라는 사태가 벌어진 거다. 그러면요. 공수처 폐지가 문제입니까? 검찰 똑바로 하라가 메시지가 먼저입니까? 저는 후자. 검찰이 똑바로 해라는 메시지가 맞다.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꼬리를 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고요. 갑자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막 좀 대드는 척 하다가 어느 현장에서 만나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요, 젊은 분들이 응원하려고 하다가도 그 모습 때문에 철회를 합니다. 뭔가 세게 나갈 듯 하다가 정말 필요한 시점에 90도로 인사를 하듯이 이렇게 뭔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참 아직은 대통령감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기 사실관계 아까 이제 이경 대변인 말씀이 공수처법에 이제 약간 미비한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통령 수사를 가정해놓고 내란을 빠뜨린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이거 이제 완전 틀린 얘기예요. 그래요?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 공수처법을 아무리 내란을 넣어도 그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 아니면 소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공수처법이 미비한 게 아니에요. 90도 폴더 인사는 한동훈 대표 누구 만나든지 90도 폴더 인사합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도 라디오여서 잘 보이지 물론 요새는 라디오도 다 유튜브에 나오기 때문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라디오 방송 가서도 일어나서 인사해요. 그럼 여기 한번 모시죠. 저한테 인사 한번. 제가 좀 짧게 반박을 드릴게요. 지금 그 공수처법에 내란이 없다는 건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옳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수처법에 내란을 못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공수처 폐지 문제로 되는 거 맞습니까? 헌법을 바꾸든 법을 보완을 하든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대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인사 그래 90도로 한다니까 앞으로 인사 진짜 90도로 하시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이제 90도 이사 삼자들한테도 대중들한테 잘 하시는데 유독 이재명 대표한테만 각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이재명 대표는 벌써 계엄 중이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저런 발언이 통합을 해치는 가장 악질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말 믿을 수 없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지금 한준호 의원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죠. 다 비명 행사했으니까요. 전 의원들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 때 자기 일부러 당론으로 부결을 요청했다. 왜냐? 검찰과 내통한 자당 의원들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결을 요청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준호 의원이 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이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전 의원, 뭐 또 누구 만났죠? 임종석 실장, 김부겸 이런 분들 만나면서 통합했잖아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제일 최근에 했던 발언이 검찰과 내통해서 자기를 체포 동의하게 만들려고 했던 의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부결 당론을 요청했다고 한 말이 가장 최근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그 정치 지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분 정말 믿을 수 없고 위험한 인물이라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뭐 누가 다 들고 뭘 일어나요? 보여드릴까요? 민주당이 보여드려야겠다. 지금 보도 몇 개 나오는 거 보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게 그 언론의 이제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예전에 제가 이제 이제 모래 한 돌 정도 발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모래 한 돌이라는 표현은 하지는 않을게요. 그렇지만 그만큼의 비유하자면 그만큼의 작은 소리고 지금 언론 보도만큼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믿을 수 없고 위험한 인물에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거를 그 워딩 그대로요. 선관위에 고문 도구까지 가지고 막 그 계엄군을 파견한 그 윤석열이야말로 정말 이런 사람한테나 믿을 수 없고 정말 위험한 인간이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란과 이재명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마디 발언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글쎄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발언만큼은 동의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